오늘 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부터 전합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로얄 은행 그리고 온타리오주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캐나다 소규모 연합체 지원금, 캐나다 유나이티드 스몰 비즈니스 렐리프 펀드로 명명된 이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최대 $5,000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메리 응 연방통상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업소의 안전설비공사, 온라인 설비 업그레이드, 그리고 방역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총 $1,400만 달러의 기금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Apply Here를 클릭한 후에 신청자의 페이스북이나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전국의 중소업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한 번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조건은 종업원 75명 미만에다가 연매출 15만 불에서 300만 불까지의 업체들이 대상입니다. 또 $100만 달러 이상의 상업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하고 9월 1일 이후에도 영업을 했어야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신청 요건에 부합하면 최대 $5,000가 신청 후 30일 내에 신청인의 은행구자로 입금이 됩니다. 지원금의 사용처는 크게 마스크나 장갑, 손세정제 등의 코로나 방역 물품 구입에 써야 하고 영업 제한 조치 후에 재개업을 하면서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한 개보수 작업을 할 경우 그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를 위한 관련 기기 도입 및 기존 설비 업그레이드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00불을 준다고 해서 이 돈을 엉뚱한 데 다른 데 써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영수증 어디에 썼는지 제출해달라고 할 테니까 5,000불을 받게 되더라도 사용 목적 내에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기금이 일단 1,400만 불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 수령을 위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해당되신 우리 한인업체들도 어서 신청하셔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갚을 필요는 없는 돈입니다. 어서 신청해서 수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이민부가 2021년부터 23년 회계연도 동안의 이민 쿼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40만 1,000명을 받아들일 것이고 2022년에는 41만 1,000명, 10,000명 늘어나네요. 2023년에는 42만 1,000명으로 매년 이민 쿼터가 10,000명씩 늘어납니다. 연방정부가 40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인 것은 지난 1913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민 쿼터 목표 달성 여부는 그러나 코로나 등 세계적인 정세 상황에 비추어서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통 30만 명 선에 머물던 이민자 쿼터를 40만 명까지 크게 늘렸다는 것,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량 달성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호가 넓어졌다는 것은 일단 수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민부는 올해 34만 1,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20만 명 안팎의 유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신규 이민자 감소는 어쨌든 경제인구 부족으로 이어져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죠. 캐나다는 세계에서도 가장 뚜렷한 이민자 수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이민부는 매년 11월 1일 이전에 향후 3년간의 이민 쿼터를 발표해야 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캐나다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그런 저출산 흐름이 이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민문호 개방 확대와 더불어서 이민문호 개방,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 해결책으로 다시 클로즈업되고 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전국 합계 출산율은 1.47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이냐 이렇게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설명하는 건데요. 따라서 합계 출산율이 높을수록 한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인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저 합계 출산율은 2.1명입니다. 캐나다 출산율은 지난 1971년 이후에
항상 이보다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7만 2,038명으로 이 40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BC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민 없이는 캐나다의 인구 성장을 도대체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민 문호를 넓히지 않으면 9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곧 은퇴하게 되기 때문에 조만간 캐나다 전역에서 노동력 태부족 현상을 심각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0만 명까지 크게 늘려 10만 명 정도를 늘려서 내년부터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 부합하고 있는데요. 첫째, 국내에서 자가 중산, 자가 인구 증가를 지금으로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민국가답게 이민을 크게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경제 성장도 유도하고 인구 성장도 동시에 꾀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민이 많아질수록 캐나다는 더 부강해진다는 것, 이제 정부 관료들 그리고 이민 정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을 잣대를 대서 비교를 해봤더니 지난해 한국은 0.92명, 사상 최저치 기록을 다시 썼다 그러네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도 출산율이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 한국이 낙점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구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합계 출산율 2.1명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될 텐데 한국이 이러다가 정말 시니어들만 많고 젊은이나 청소년들은 크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1, 2년 내에 닥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네요. 참 걱정거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한국은. 자,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여러분들도 답답하시죠. 방콕 생활을 너무 오래 하시고 지인들도 오랫동안 못 만나시고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서 요즘 사회가 너무 각박해졌습니다. 주고받는 말도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거칠어졌더군요. 짜증들도 잘 나고 신경질도 급박스럽게 앉아서 잘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신경질 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비꼬는 말투가 평상이고 말끝마다 비아냥대는 친구나 동료들의 그 달라진 태도가 상당히 낯설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비대면 시대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고 지인들과 모임도 크게 줄어들다 보니 세상에서 자기가 혹시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들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쌓인 스트레스가 송곳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이 현상이죠. 그뿐입니까? 이래저래 해서 가게에는 살림살이는 더 공공해졌고 자영업자들 경우에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하소연, 긴 한숨을 내뿜은 지 오래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초래한 우울한 사회선이 한 단면인데요. 이게 어느 나라나 다 매한가지겠죠. 실제로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그리고 번아웃 후유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삶의 보호막이 완전히 허물어져 가고 있고 대인관계까지 이렇게 끊기면서 여기서 낙오되면 나는 끝장이겠구나 이런 절박감,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 방어본능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호소입니다. 마치 코너에 몰린 고슴도치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온몸에 가시를 바짝 세운 채 누구라도 접근만 하면 무조건 찔러대겠다 이런 모습과 참 흡사하죠.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지 사적관계 위기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데 하지만 지금의 정치권 들여다보면 한심무지로 소이다죠. 갈등을 부처질하고 증오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서 국민들의 안위나 국민들의 생활은 뒷전입니다. 자칭 정치 평론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또 더 한심합니다. 화려한 수사를 사용해서 여론을 호도하고요. 튀는 독소를 내뱉어야 자기가 좀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인지 자기는 무조건 옳고 절대 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마구 혀를 둘러대고 있습니다. 출세욕과 인정욕망 그리고 사리사욕에 눈이 먼 이런 데마고고 이 정치꾼들일수록 자신의 무지와 이기심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 한국의 경우지만 택배기사들이 잇따라 숨지고 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다듬어주고 고쳐줄 수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얘기죠.
사실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정치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삶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건데 그거는 제쳐놓고 무슨 일들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념도 좋고 집권도 좋지만 국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막말이나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애당초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죠. 그렇다고 정치만 탓하고 있을 수도 있느냐? 또 그렇지도 못하죠. 전문가들도 이 코로나 경제 쇼크는 오히려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부터 이 뾰족한 가시는 좀 걷어두고요.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지키는 데 힘을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할 때 비로소 값어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적 가치를 이어나가야 정치꾼과 독설가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데 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다 힘든 세상입니다. 나만 외롭고 나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고통 속에 현재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라도 가려서 하고 손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랑의 마음의 표출,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쯤은 열어놔서 이 분노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다 보면 그리고 고슴도치 사회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 서로 노력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맞서서 우리를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지켜질 것이고 나아가서 코로나19도 종식될 것이고 다시 밝은 사회에서 우리 손을 마주 잡으면서 미소 짓고 미래를 함께 구상해낼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나의 마음속에 고슴도치의 바늘이 솟아있는 것 같으면 그 바늘 뽑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많이 부르셨던 노래 있죠. 한 사람, 양희은이 불렀던 한 사람이라는 노래 같이 불러보면서 우리 마음에 고슴도치같이 좀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바라보며 웃네. 먼 훗날 위해 내미는 손 둘이 서로 바라보며 웃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둘이 좋아해.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시절 얘기하며 웃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둘이 좋아해.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지난 일들 얘기하며
운행. 오늘 아름다운 마음을 서로 나눔으로써 내일 두 손 마주 잡고 어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또 내일을 열어나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